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오유란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소설은 19금이 가미된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의 제목을 오유란전이 아니라 김생이생전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오유란보다는 두 명의 주인공, 김생과 이생이 벌이는 활약이 도드라지거든요. 함께 가볼게요. 세종대왕 때에 한양에 두 사람의 재상이 살았어요. 김씨와 이씨였죠.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두 사람의 아들 김생과 이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생과 이생은 생일도 같은 데다가 어릴 때부터 또 아버지도 조정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라 계속 함께 무엇이든 같이 하죠. 두 사람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과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김생은 장원급제를 해서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됐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생은 진사급제를 해서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처지예요. 이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좀 어색하겠죠. 나는 서울대 가는데 내 베스트 프렌드는 재수생이에요. 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다니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말이에요. 이럴 때 잘해야 돼요. 둘 중 하나의 전략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예 옆에서 발벗고 나서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거나 아니면 아예 눈앞에서 잠깐 사라져주는 거죠.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 있으니까요. 제 기준에서는 김생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김생이 장원급제를 하고 평안감사가 됐거든요. 아주 대단한 자리죠. 모두들 탐내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서 친구를 잊지 않습니다. 야, 이생! 나랑 같이 평양에 가자. 내가 다 챙겨줄게. 나 평안감사야. 형만 믿어. 이거예요. 사실 평안도가 예전부터 물자 교류가 풍부해서 사람도 많고 문화도 풍성했고요. 그러니 책 같은 것도 훨씬 구하기가 쉬웠겠죠. 김생은 너 공부하기 편하게 다 해줄게. 나만 따라와. 하고는 이생을 위해서 집을 한 칸 지어주고요. 일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뭘 해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 마음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불편해요. 이생이 그랬어요. 표정도 별로 안 좋고 그래도 또 따라오기는 해요. 그렇게 뚱하니 틀어박혀서 책을 읽으면서 몇 달을 보냈죠. 봄이 왔어요. 김생이 평안감사가 되고 첫 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치를 해야겠죠. 또 평안도가 기생이 아름답기로 유명했거든요. 김생은 신이 나서 모든 관리들과 기생들 그리고 풍악단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김생은 당연히 이생도 초대를 하는데요. 아무리 이생이 꽁생원이어도 제일 친한 친구가 좋은 일로 잔치를 여는데 가는 게 도리겠죠. 그래서 마지못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잔치에 갑니다. 근데 진짜 눈꼴이 시다고 해야 하나요? 이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생은 관리가 돼갖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잔치나 벌이다니 이 모습이 참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기생들이 자꾸 술을 권하면서 따라주니까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오늘의 이 잔치는 실로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하고 분노합니다. 갑분싸라고 하죠. 이 분위기 어쩔까요? 사람들이 전부 평안감사 김생의 친한 친구인 줄 아니까 이생을 섣불리 쫓아내지는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입니다. 김생이 나서서 내 친구 왜 이러나 하고 달래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생은 갑자기 생각이 난 듯이 평안기생 중에 가장 유능하다는 오유란을 부릅니다. 여기서 오유란이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오유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죠. 네가 저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느냐? 오유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분은 보통 내기가 아니시니 제게 한 달을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생 유혹하기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오유란은 기생 신분을 숨기고요. 평범한 옷을 입은 뒤에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가 이생의 집 앞에서 빨래를 합니다. 그것도 밤에요. 그런데 아무리 평범한 옷이라도 미모를 속일 수가 있어야죠. 이생은 살짝 문을 열고 보다가 그만 오유란의 자태에 홀딱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유란은 대범한 여인이었어요. 한 달 말비밖에 없는데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드문드문 이생의 집 앞에 있는 개울가에 찾아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빨래만 하다가 옵니다.
이생은요, 그때마다 문틈으로 이렇게 훔쳐보면서 말도 한번 못 걸고 애만 태워요. 아우, 죽겠어. 글도 안 읽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빨래하는 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생은 알아눕습니다. 아, 밀당의 화신이에요, 우리 오유란. 오유란은 한 달이 되는 딱 그날 다시 이생네 집 앞으로 빨래 바구니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생은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나와서 일단은 엉거주춤 오유란 앞에 섭니다. 보고 싶긴 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개부터 합니다. 오유란도 이에 답해서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수절하고 있는 과부라고 거짓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생은 오유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져요. 그냥 반한데 또 반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하지만 오유란은 이렇게 은근히 거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절을 해서 죽은 남편에 대한 제 의리를 지켜왔습니다. 혹시나 양반 나으리께서 저를 함부로 취하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여기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세죠. 이생은 절대 그럴 생각이 아니라고 평생을 약속할 수 있다고 맹세합니다. 역시 아름다움 앞에 장사가 없는 거겠지요. 그날부터 오유란과 이생은 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공부? 네, 팽개쳤죠. 여기서 묘사가 재밌는 게요. 사랑을 시작하니까 이생의 심술맞음이 좀 줄어들어요. 잘 웃고 즐거워하죠. 너무 귀엽죠, 우리 이생. 자, 이쯤에서 김생의 다음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죠. 김생은 이생을 초대해서 야, 술이나 한잔하자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심부름하는 아이 한 명이 헐레벌떡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는 이생의 아빠가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생아, 아빠다. 내가 많이 아프구나. 세상을 뜨기 전에 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니 편지를 받자마자 당장 달려오너라. 김생은 깜짝 놀라면서 말과 하인 그리고 노잣돈을 마련해주고 이생에게 얼른 떠나라고 합니다. 이거 다 연기였어요. 자, 이생은 떠나기는 하는데 사실 오유란에게 말도 못하고 얼른 떠나야 하는 게 좀 싫었어요.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뗍니다. 달리고 달려서 개성을 지나 양철평까지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동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주막에서 쉬어가고 또 말도 쉬게 해야 했는데요. 이생이 잠깐 쉬고 있는데 한 심부름꾼이 와서 또 편지를 주는 거예요. 혹시 평양에서 오신 이생 되십니까? 이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서요. 이생아, 또 아빠다. 잘못 알았다. 이 아버지는 깨끗하게 나았다. 절대 돌아오지 말고 급제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보거라. 이생은 아버지가 쾌유하셨다는 편지도 기뻤지만 지금 당장 오유란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쉬고 있던 하인을 재촉해서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하인도 말도 너무 굼뜬 거예요. 이것도 다 말을 맞춰놨겠죠 벌써. 열흘이 훨씬 지나서야 다시 평양 땅으로 들어오는 영재교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새 평안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아주 커다란 무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생이 지나가는 초동에게 물었죠. 얘야, 저 무덤은 누구의 무덤인가? 저 무덤 말이에요. 이생이라는 작자가 양반이랍시고 절개를 지켜온 과부를 꼬드겼다가 하루아침에 버리고 달아나서 과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생을 알아눕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온 뒤로 조금 공부하다가 계속 밖에 보다가 알아눕고 사랑에 빠지고 집에 가려다가 돌아오고 또 알아눕는 거네요. 거의 공부를 안 했죠. 네, 어쨌든 아버지가 아프다는 편지, 아버지가 살았다는 편지 전부 누가 보냈겠어요? 김생이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겨우 김생은 이생을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날 밤 알아누운 이생 앞에 한밤중에 귀신 오유란이 나타납니다. 왜 저를 버리셨나요? 하고요. 슬퍼진 이생은 엉엉 울면서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인데 이렇게 사람처럼 대하는 게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나도 평생 귀신인 당신과 교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인 오유란이 이생도 죽은 사람처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다 거짓말이에요. 노비들도 모두 문 앞에 들어와서 아이고 우리 이생께서 돌아가셨네 하고 슬퍼하고 돌아갑니다. 이생을 속이려고 미리 말을 맞춰둔 거예요. 진짜 죽은 게 아닙니다. 둘 다요. 오유란도 이생도 둘 다 죽질 않았어요. 오유란은 그곳에 있는 이생에게 계속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생이 하루는 이런 좋은 음식들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보자 오유란이 이건 토식이라는 귀신만의 비법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줄 테니 함께 가보자고 하죠. 한 번 시험을 해서 인간의 음식을 뺏는 걸 성공한 두 사람은 더 큰 건을 노리기로 합니다. 바로 사또, 김생의 잔치죠. 그리고 더운 날이니까요. 우리 속옷만 걸치고 갈까요? 하고 오유란이 제안합니다. 당연히 귀신이니까 복장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리고 드디어 사또의 잔치, 다시 말하면 김생의 잔치에 이생과 오유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생이 김생의 접시에서 음식을 집는 순간 김생은 담뱃대로 이생의 배를 쿡 하고 찌르면서 이보게 이게 무슨 꼴인가 하고 놀립니다. 어떡해요. 인생 최대의 수치, 인생 최대의 흑역사가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이생은 그제서야 자기가 계속 속았고 김생이 오유란을 이용해서 자신을 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생은 그 길로 한양으로 내려갔고요. 1년을 정말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죠.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장원급제였냐면요. 암행어사가 되는 그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암행어사가 되어서 평양으로, 평안도로 돌아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김생의 행실을 꾸짖기 위해서겠죠. 그 당시 김생은 아무것도 몰라. 에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어린 기생들이랑 잔치를 벌이면서 정치, 민생 이런 거 다 뒷전에 두고 있었어요. 김생과 하인은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가 이생의 얼굴을 알아보고 우리는 봐주겠지 하지만 이생은 이전에 앙금이 남아선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요. 오유란도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유란이 또 말을 잘하잖아요. 얼굴도 예쁘고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홀딱 속은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한 거 그것이 군자의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은 너도 잘못 아니야?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생이 껄껄 웃으면서 봐줍니다. 자, 감사 결과 김생은 외직으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자리로 물러나게 되고요. 다행히 그곳에서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생과 함께 오래오래 조정을 위해 일하면서 늙어갔답니다. 오유란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실망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9금 언제 나와요? 19금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유란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